자, 4번 문제는요, 이것도 문제 양이 많네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4번. 자, 단기 총 비용 함수와 장기 총 비용 함수와의 관계 이렇게 있습니다. 단기 총 비용 함수와 장기 총 비용 함수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개별 기업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주어진 값들을 한번 봅시다. 어떤 기업의 단기 총 비용 함수가 STC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3K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12Q의 제곱 K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되셨죠? Q는 산출량이고 그 다음에 K는 자본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A번 한번 볼게요. 자본이 가변비용에 영향을 주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총 비용과 관련된 것들은 뭐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냐면 Q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Q는 여기 있는데 얘는 이제 Q와는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총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Q와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얘가 이제 가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이렇게 나와 있고, 자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변 비용에는 거기 보시면 가변 비용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K가 변하면 고정 비용도 변하고 가변 비용도 영향을 줍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영향 주는 거 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B번 볼게요. 20단위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비용 극소화하는 자본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Q가 20개를 생산한다라고 이게 주어진 거야. 이걸 생산 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용 극소화를 달성해야 돼. 그래서 비용을 극소화를 달성하는 K 요거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K를 구하려고 해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게 Q가 20이라니까 여기 20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STC가 지금 Q가 20이고 그때 K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Q가 20을 집어넣으면 3K에다가 거기 계산하면 4,800 되네요. 더하기 4,800이고 K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K의 마이너스 1승은 K분의 1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 뭘 하라고 했습니까? 비용을 극소화하는 자본 규모를 구하세요. 이게 총 비용 곡선인데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자본 규모를 구하세요 하면은 요거를 K로 미분하면 돼요. K로 미분을 할게요. STC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빵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K로 미분하면 3이고요. 얘는 K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럼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1 내려가고 4,800에다가 그냥 괜히 이거 분모로 넣네요. 요거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K값을 찾으면 돼요. 이게 빵 이렇게 만족시키는 K값을 찾는데 그럼 따라서 그때 K값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4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Q가 20으로 주어졌을 때 그러한 조건 하에서 비용을 극소화 달성하는 K값은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럼 끝났나? 그때 거기 보니까 단기 총 비용을 구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여기다 또 대입을 해야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용 극소화되는 요 최적 요 K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4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단기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24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번 볼게요. C번. 자, C번은요, 그 장기 총 비용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단위를 생산하려 할 때 장기 총 비용 곡선을 또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결과를 위 문항과 결과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장기 총 비용 곡선을 구하래요. 단기와 장기의 차이점은 뭔가요? 단기는 지금 K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는
K가 이제 신축적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자본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까? 라고 하면 장기에는 K도 조정이 가능해요. 가능하므로 네, 위에 나와 있는 총 비용에서 주어진 산출량을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주어진 Q를 최소의 비용으로 Q를 달성하는 K를 우선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저 총 비용을 K로 미분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TC 요거 나와 있는 걸요, K로 미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K로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편미분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K로 미분하면, 자, 거기 보시면 3 이렇게 남고요. 빼기 K가 마이너스 1승이니까 내려와서 마이너스 1 되고 12에다가 Q의 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K에서 하나 빠집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요게 빵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별거 없어요. 아, 우리가 비용 극소화를 달성하는 K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할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 이때 K 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K 값은 EQ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단기 총비용 함수에다가 이걸 이제 집어넣으면 가장 최적의 K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장기 총비용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K 중에서 이게 가장 최적 K가 되는 거니까 K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EQ 플러스 12 Q의 저기 보시면 Q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K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EQ의 요거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쫙 해보니까 장기 총비용 곡선은 12Q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림을 그려보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여기가 스몰 q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다양한 비용 함수를 나타냈습니다. 장기 총비용 곡선은 기울기가 12인 이렇게 12q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단기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는 저쪽에 앞에서 본 것처럼 단기인 경우에는 거기에 앞에서 집어넣은 것처럼 대입을 해보면은 생산량 20단위를 생산할 때 한번 볼게요. 20단위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점점점점점 해서 20개 생산할 때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20개 집어넣으면 여기 12 곱하기 Q20 하니까 이때가 240이거든요. 24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단기에는 거기 보시면은 K가 여기 보시면 20을 집어넣었잖아요. Q가 20일 때가 최적이니까 요 20일 때 여기에 보시면 총 비용은 240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K는 또 얼마입니까? 하면은 요 K가 그때는 40일 때입니다. 그래서 요 K에 40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 20을 집어넣으면 얘가 40이니까 요 40을 저기 단기 비용 함수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멀어서 여기다 쓸게요. STC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3K 문제 시작할 때 더하기 12Q의 제곱 K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K가 지금 얼마라고요? 4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40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40을 넣고 여기다 또 40을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요게 120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40분의 12 그냥 쓸까요? 뭐 안 나눠도 되겠죠? 그냥 40분의 12 Q의 제곱 요런 꼴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기의 총비용을 그리면 Q가 제로일 때는 여기 보시면은 고정비용이죠. 고정비용. 이게 TFC가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TVC가 되는 겁니다. 근데 Q가 제로일 때 120 하니까 여기쯤 하면 되겠네요. 1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셨죠? 그리고 얘가 Q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이게 증가하는 걸로 돼야죠. 근데 여기 20일 때가 최적 딱 이걸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단기의 총 비용
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이 그림 좀 잘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미시경제 할 때는 뭐 대략 뭐 포락선이다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요거까지 좀 정확하게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게요. D번 이렇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 경쟁 시장에서 조업을 한다라고 할 때 시장의 수요 곡선이 Q가 100-P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개별 기업의 장기 거기 보시면은 개별 기업의 장기 이윤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기업의 이윤극대 산출량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그 이윤극대 산출량의 이윤의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TR에서 TC를 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TR은 당연히 P 곱하기 Q죠. P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TC는 거기 보시면 장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에 구했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 보시면 TC 하면 저쪽에 구했죠. 여기요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이쪽에 TC, LTC요. 장기라고 했으니까 장기의 이윤극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TC는 저기 12Q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2Q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윤극대 조건을 나타내는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파이로 미분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Q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P가 남죠? Q로 미분합니다. 12가 되죠? 요 빵 놓으면 돼요. 가격이 얼마일 때요? 네, 맞아요. 따라서 가격은 12일 때 이윤극대화가 달성됩니다. 이윤극대화가 달성되고요. 자, 이렇게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데 그때 P가 LMC랑 같아질 때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윤에다가 값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적식에다가 저기다가 대입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아니면 여기다 TR 집어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Q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P가 12일 때 되는 거니까 그때 이윤은 당연히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데 근데 그때 이윤은 보시면 이윤은 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거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또 역시 보시면 요거 TC가 12Q이므로 장기예요, 장기. LTC라고 쓸까요? LAC는 얼마예요? LAC랑 LMC는 둘 다 똑같은데 12로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의 평균 비용과 장기의 한계 비용이 12로 일정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장 전체 산출량은 거기 수요 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거기 보시면 뒤에 보면은 수요 곡선이 Q는 100-P 이렇게 있어요. P로 정리하면 100-Q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Q 이렇게 있는데 P는 100-Q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LAC 그 P가 얼마로 돼 있어요? 여기 12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12로 이렇게 쭉 주어져 있네요. 요게 LMC, LAC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 값을 쭉 집어넣으면 얘가 8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P가 LMC, LAC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때 최적 시장의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88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이유는 어떻게 된다? 빵! 장기에는 아시겠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봅시다. 2번에 보시면 자, 시장이 경쟁적이고요. 시장 가격이 3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자본이 4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시장이 경쟁적이고 주어진 정보를 정리하면 시장의 가격이 3이고요. 그때 자본이 40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기업의 극대화된 이유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K가 40이잖아. K가 이렇게 40 이렇게 돼 있어요.
40일 거기 보시면은 STC 그거 한번 좀 구해볼게요. STC. 저 문제 앞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3K 플러스 12Q의 제곱 K-1 그러니까 K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K가 40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때는 120 플러스 요거 보시면은 10분의 3 Q의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윤극대 단기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단기일 때 이윤극대 문제를 거기 식으로 써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파이는 자, PQ 이렇게 나와 있는데 P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3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미리 그냥 3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P니까 3, Q 이렇게 쓰고요. 빼기 여기 총 비용이잖아. 이게 총 비용이네. 그래서 120 플러스 10분의 3 Q의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Q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를 Q로 미분을 하는 겁니다. Q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걸 해서 빵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때 Q가 얼마인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우선 Q를 미분하면 3 되고 빼기 Q를 미분하면 이거는 상수니까 없어지고 2로 내려가잖아요. 5분의 3 Q 이렇게 됩니다. 이걸 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Q는 얼마예요? Q는 5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Q가 5가 되고요. 이때 5일 때 이윤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Q가 5일 때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때 이윤 구하면 어이구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12.5 해가지고 이윤이 0보다 작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장의 가격이 3이야. 그때 이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시장 가격이 너무 낮은 거야. 아시다시피 평균 비용보다도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3으로 주어질 때는 손실을 보게 돼요. 손실을 본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거기 극대화된 이윤 그걸 봤는데 거기 해설로 한번 가볼게요. 213페이지 가보시면 손실을 보는데 야, 그러면 문 닫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문을 닫는다는 얘기는 생산을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럼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고정비용이 이만큼이고 이게 가변비용인 거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우리가 이게 TFC란 말이야. TFC. 요게 TVC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조업을 중단한다면 중단시 그럼 이게 이윤이 생산량이 빵일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파이에 빵 이렇게 집어넣는데 고정비용이 당연히 매몰비용이라는 전제하에서 그걸 다 날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0에 손실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조업을 계속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12.5의 손실을 보는데 조업을 그렇다고 문 닫아버리면 마이너스 120이라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문 닫아요? 계속 운영을 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지금 손실을 보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조업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스토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